이제 뭐 직장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주차하고 나면은 에어매트 깔고 좀 잘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집이 멀다 보니 제가 서울 근처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. 돈이 없어요. 집에서 물려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그냥 좀 근교에 아주 조그만 자가 아파트 사서 살고 있는데 직장은 강남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출퇴근 시간이 길고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매트 깔고 차에서 잠을 자는데 차가 미니밴이에요. 그래서 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좀 치근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?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에어매트 깔고 차에서 쪽잠을 잔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처량하게 여기거나 한탄하거나 이런 생각은 사실 좀 거의 든 적이 없긴 하거든요. 사실 내가 선택해왔던 삶의 그냥 궤적에 따라오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잖아요. 내가 돈을 모으기보다는 투자라면 투자를 하는 선택을 했고, 그 결과 지금은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, 자산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내가 한 거잖아. 내가 선택한 거잖아. 그리고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나마 방에 좀 여유가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을 선택한 것도 나고,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거를 누구를 탓해. 또 탓을 하면 어쩔 거야. 나만 힘들지. 집값 올랐는데 어쩌라고. 위정자들을 탓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그런데 쓰면서 살기에는 짧은 생이잖아요. 내 컨트롤 밖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죠. 아무튼 이렇게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드는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거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입히고 하면서 자기 연민을 가지는 적이 있지만 저도 있고, 근데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돼? 영어로는 다운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, 약간 악순환에서 좀 빨리 벗어나는 그런 연습을 또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저 지금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개월간 너무 힘들었어. 자리를 못 잡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회사 사정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일 자체가 없었어. 내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라면 오래 하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하는 일 없이 책상에서 버티는 그런 것들,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데 자주 나오잖아요.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딱히 일은 없지만 출근은 해서 시간 때워야 되는 그런 가장의 삶,
이런 것들이 좀 제가 처한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약간 셀프 PT라고 하죠. 연민이 오더라고. 내가 이게 그냥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거고, 결국에는 그 정리가 될 거라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는 알고 있었지만 자꾸 자기 연민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자꾸 스토리를 입히게 돼. 스토리를 입힌다는 게 무슨 얘기냐, 그 드라마에서 본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굴욕을 참고 버티는 그런 뭐 부장님들, 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아저씨들의 모습을 자꾸 나한테 대입해서 슬픔을 생산해내. 자꾸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직한 거잖아, 돈 많이 준다고 해서. 그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 예전하고 달리 불확실성에 한 발 들이는 거지. 업비에가 바뀌면 거의 두 발 다 들이는 거고,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두 발 두 손 다 어떤 펌 그라운드에 내가 다 손을 떼고 새로운 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가 없지. 그런 거 다 예상이 됐던 건데 막상 나한테 닥치니까,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힘들다 보니까 지금 온갖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. 결국 이제 직장에서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나아지긴 했지만, 하여튼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이 직장에서 좀 이제 좀 루틴이 생기면서 그 루틴 중에 하나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좀 쪽잠을 자는 루틴이 생겼는데, 뭐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, 허리 아프지 않냐,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걸 들으면서 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직장 초반에 그렇게 힘들 때 생각도 좀 나고, 아니 내가 다 선택한 건데 뭐 누구 탓을 하냐, 뭐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 거를 나 이해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뭐 대단하게 불쌍한 상황도 아니고,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직장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, 제가 뭐 가진 능력에 비해서는 좋은 직장이 아니고, 아가리 털면서 똑똑한 척 하고 그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어. 근데 이게 뭐 자기 연민 가질 거 없다 하고 싶은 말은, 무슨 내가 쪽잠을 자게 되는 상황이든, 새벽같이 출근해서 새벽밥을 먹든 새벽밥을 안 먹고 출근을 하든, 뭐 노가다를 해야 돼서 힘든 상황이든, 어쨌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, 그거는 그냥 이제 내 삶에서 그냥 상수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거지. 변수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,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, 행복하기로 선택할 거냐, 성장하기로 선택을 할 거냐, 뭐 이런 것에 더 달려있는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아주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게 평생을 남 탓을 하면서 자기가 처한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불만들을 표시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긴 것 같고, 그런 경계가 늘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
제 자기 연민을 자극할 만한 말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좀 경계를 갖게 되고, 뭐 그렇게 그게 내가 불쌍한가? 다른 조건들은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들에 처해 있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하지만 또 이 사람마다 또 지고 있는 무게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.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? 자신 없지, 솔직히. 내가 뭐 사실 뭐 노숙자들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없다, 자가갱생에 뭐 의지가 없으니까 저러고 지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그 루프에 들어가는 순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들도 또 맞는 것 같아요.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있을 때가 있는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나름대로는 뭐 그런 삶의 순간들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아주 짧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무슨 꼰대처럼 조언하듯이 그렇게 내뱉게 되는 멘탈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좋은 게 아니지만 아무튼 또 그런 힘들이 남아 있으시다면 또 그런 힘들을 또 길러 가시면 조금 더 이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래서 꼰대야. 뭐 좀 지가 좀 가진 경험들 있다고 또 약간 잔소리 하듯이 뭐 조언하듯이 씨부리고 있는 꼬라지가 이래서 개아저씨지. 잘래.